대체적으로 제가 느낀 요즘 그림의 트렌드는 그 야구공을 던졌을 때의 찰나의 상황, 또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포착을 해가지고 그려주는 게 훨씬 더 박력이 넘치고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보내드리는 그림은 제 기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딱 봤을 때 RT 하고 싶을 만큼 뭔가 매력적인 요소가 없는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전 제 그림이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소위 옛날 감성의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홍림의 채색처럼 매끈하면서 은은하고 광이 나는 그런 세련된 채색이 하고 싶습니다. 트렌디하고 세련된 그림이란 뭘까요? 만약 홍림께서 이 그림을 더 만든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디벨롭하고 싶으신가요? 그냥 제 식으로 만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팬아트라면은 제가 이 캐릭터를 잘 모르니까 약간 설정 붕괴가 돼도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일단은요, 우선 제 기준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 이쁜 그림이라는 포인트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저의 포인트는 이 입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러움이 도드라지는, 그리고 또 어디까지나 중심에 항상 자연스러움을 포커스로 맞추는데요. 그리고 또 형태적으로도 좀 자연스러워야 되고, 받아들이기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자연스러움 자체에 포커스를 상당히 많이 맞추고 있는데, 이 자연스러움을 어디서 맞추는가의 근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실사에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굳이 좀 나누자면은, 예전에 일러스트들은 좀 데포르메가 좀 많았다, 데포르메가 좀 과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 과거의 일러스트 트렌드에 있어서는 데포르메들이 좀 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에도 일부러 그 예전 감성을, 그 레트로한 감성을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일부러 그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옛 향수라든지 그런 과거의 느낌들을 어느 정도 풍기게 함에 있어서는 데포르메를 좀 더 과하게 해보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트렌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 실사 기반의 형태와 연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구축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가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세련됐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디서 많이 그런 느낌이 드냐면은, 연출적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의 연출 있죠. 만약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보면요, 동물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을 응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일련의 상황을, 어떤 캐릭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든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사진으로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움들을 어느 정도 내포할 수 있는 좋은 연출들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입체적이라든지 형태적인 부분들도 사실상 되게 정형적으로 그리는 그런 형태들이 아니라, 육면체를 우리가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육면체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아주 정갈하게 바닥 위에 육면체를 내려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육면체를 놓을 수 있잖아요. 이 육면체를 누가 턱 하고 그냥 무심하게 던졌어요. 그러면은 던진 찰나의 모습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포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순간적인 아름다운 모습의 포착,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좀 그림이 너무 정적이고,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완결되어 있는 느낌을 들게끔 하는 그림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동작이 있을 때, 예를 또 한 번 더 들어보면은,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공을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은 이 손에 공을 들고 휙 던졌어. 그러고 나서 휙 날아가. 이 상태를 사진으로 찍는 것보다 그 야구공을 던졌을 때의 찰나의 상황, 또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포착을 해가지고 그려주는 게 훨씬 더 박력이 넘치고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제가 느낀 요즘 그림의 트렌드는 약간 그런 쪽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뭐 이것까지 교과서적으로 파악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알아두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무언가를 보고서 되게 캐릭터 표정으로 봤을 때 되게 반가워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손을 펼치고 있는
그런 것에서 봐서는 하늘에서 또는 위에서 이 반가워함에 대한 대상이, 반가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존재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계속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화하게 받은, 그러니까 되게 크리티컬하게 받은 어떤 영감적인 이미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일단 그리는 건 되게 중요해. 이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더 넣어가지고 그림을 더 탄탄하게 할지는 우리가 더 시간을 붓고 백그라운드를 계속 쌓아놓은 과정 속에서 그림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훨씬 더 그림들을 이쁘게 만들 수 있고, 배경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그림이랄지 더 이쁘고 사람들한테 공감을 어느 정도 사게끔 할 수 있는 그림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그림들이냐면요, 이해하기 쉬운 그림들이에요. 이해하기 쉬운 그림. 근데 이 그림만 봐도 뭐 쉽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어. 이쁘면 됐지, 이쁘면 장땡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장땡이긴 장땡인데 더 이쁘게 만들려면은 이해하기 쉬우면은 더 이뻐진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가워함, 뭔가 위에서 무언가를 받고 그 반가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캐릭터는 무엇을 보고서 이렇게 웃고 있고 반가워할까라고 했을 때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캐릭터가 지금 이 복장으로 봐서 동복 계열이거든요. 동복 또는 춘추복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더 잘 어울리게 그리려면은 봄의 이미지로서 벚꽃 같은 것들을 봤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고서 아, 봄이 왔구나, 또는 입학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 그림에 스토리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쵸? 나비 같은 것들 봐도 그런데 약간 좀 더 공감대 같은 것들을 쉽게 하려면은 이 벚꽃이라든지 봄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흔히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를 구축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막 대강 벚꽃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날려줌으로써 지금 보면은 되게 이 추상적인 분위기의 이 배경들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좀 더 명확한 오브젝트적인 장치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림들을 더 친절하게, 쉽다라기보다는 친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벚꽃 같은 것들 좀 더 그려주고 그런 것만으로도 그림 자체가 완벽하게 좀 달라질 수가 있고, 벚꽃이라고 하면은 이제 봄이니까 여기에 뭐 배경을 그려준다고 해도 주변에 등굣길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어떤 오브젝트들을 넣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죠. 이게 뭐 인도에 있는 화단들 같은 거랄죠. 예. 그래서 이 캔버스도 지금 우리가 구축을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위에서 반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은 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위에서부터 캐릭터로 쏠리게끔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캔버스를 좀 더 늘려준 거예요. 이렇게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약간 어떤 식으로 오브젝트들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상상력이 좀 더 자극이 되지 않나요? 캔버스 크기를 막 늘리고 그러는 데 있어서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뭐 까이거 더 그려보자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리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시야고 완벽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제 시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한테 배우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해! 라고 강압적으로 하는데 인터넷에서 하는 그런 약간의 짜투리 강의다 보니까 자유롭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꽃잎들을 벚꽃 오브젝트가 크게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흩날리는 꽃잎, 이 파티클 이펙트들은 대체적으로 우측 상단이 가장 큰 벚꽃잎의 파티클이 위치하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아래로 갈수록 벚꽃들 파티클 크기들은 작아지게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면은 좀 더 사람들이 쉽게 공간감을 느끼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가 손을 뻗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꽃잎 하나를 살짝 이렇게 배치해주는 느낌으로다가 이 꽃잎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라는 느낌을 한번 주고 싶어요. 대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들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그죠? 이 배경이 가진 그 정보성의 힘은 생각보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시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엔간하면 꼭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냥 배경이 공백으로 있을 때보다 배경이 있을 때 그림 캐릭터가 더 많이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림이 되게 알기 쉽고 더 감동을 쉽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위에 나무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까? 나무 그림자가 있을 테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오는 빛들을 받은 캐릭터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입체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캐릭터가 하늘 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얼굴이 정면이잖아. 정면인데 이게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려면은 구를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당연히 얼굴을 그릴 때 구를 생각하지 뭘 생각하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의 입체감을 좀 생각해가지고 머리카락이랄지 여러 가지들을 조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를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카락을 완전 정면에서 봤을 때처럼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주시기보다는 이 실루엣을 아까 구 그렸다시피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으로다가 좀 표현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되게 어찌 보면은 입체감을 엄청 강조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마인드로다가 그리는 건데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되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 입체로 인해서. 되려 마인드적으로는 입체를 강조해서 그렸는데 강조를 안 했을 때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죠. 약간 그런 요소들을 좀 그리면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약간 살짝 둥글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좀 더 인상이 자연스러워지잖아요. 머리카락도.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계속 다 대입을 하고 그림에다가 장치를 해줘야지 이제 계속 고민이셨던 그림을 자연스럽게 이쁘게 RT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들로 거듭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만져보았고요. 이게 궁금하신 내용의 중점적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완성을 하면 좋을지 완성을 함에 있어서 그 발상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중점적으로 한번 더 추가를 해보는 형식으로 작업을 해본 거거든요. 독자들한테 쉽게 분위기라든지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측면으로 다가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런 쪽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어요. 아무래도 제 많은 관점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본인이 원하시는 부분들만 골라가지고 섭취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피드백 그림 보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이런 식으로 완성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위기를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좀 크리티컬한 감성 자체가 그래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건 배경 지식들이거든요, 결국에. 그 배경 지식들을 그림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근성과 용기가 있으면 돼요. 왜 사랑은 빼먹으시나요? 사랑